최성욱의 접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편입니다. 강의편을 오늘은 좀 준비를 했어요. 그간 했던 제가 지원 동기 클립이 하나 있기는 한데 약간 업데이트해서 말이 조금 업데이트 됐어요. 뭐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뭐 1년 만에 2년 만에 갑자기 뭐 지원 동기 쓰는 법이 확 바뀌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주제는 지원 동기를 쓰는 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뭐 지원 동기라 하면 너 이 산업을 왜 지원했어? 그리고 이 기업은 왜 지원했어? 혹은 이 직무는 왜 지원했어? 그래서 Y 산업, Y 기업, Y 직무를 지원 동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소서 영역 중에는 직무 지원 동기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을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지원 동기를 서술하는 문항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왜 지원했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쓰기 어려워하는 건 뭐 인터넷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그 밈들 있죠. 밈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아, 왜 지원하긴 돈 벌려고 지원했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돈 벌려고 지원을 하긴 했지만 그 회사에서 돈은 뭐 다른 데서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회사에 돈 벌려고 지원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사실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주니까 아니면 제일 잘 나가는 회사니까 업계에서 제일 좋으니까 나 좋은 데 가고 싶으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원서를 쓰면 되게 청자 입장,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선 되게 별로인 지원 동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지원 동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나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나한테 호감을 가질까? 나에게 역량을 좀 보여주면서 나를 선택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이제 그 청자의 관점에서 이걸 쓰셔야 되거든요, 지원 동기를. 사실 이 자소서에서 쓰는 지원 동기나 면접에서 답변하는 지원 동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은 좀 압축해서 말이기 때문에 뭐 주저리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해야 되고 그 자기소개서에서 좀 길게 쓸 수가 있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를 쓸 때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거예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이 예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똑같습니다. 기업과 여러분들의 동아리나 학회랑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댄스 동아리에 지금 시니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2, 3학년이야. 그래서 한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댄스 동아리에서. 그래서 댄스에는 장르가 여러 개잖아요. 클럼핑도 있고, 뭐 팝핑도 있고, 걸스 힙합도 있고, 힙합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 락킹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댄스 동아리가 지금 와킹 댄서가 없는 거예요. 와킹이 약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요번 새내기는 와킹 댄스를 잘하는 사람을 뽑자라고 내부적인 방침을 뽑은 거죠. 그렇게 이제 정하고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요번에 우리 댄스 동아리에 신입 부원을 뽑습니다 하고 우대 조건에 넣었어요. 대놓고 뭐 와킹 댄스를 뽑는다고 하기 뭐 하니까. 그래서 우대 조건에다가 요번에 와킹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대합니다라고 썼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랬더니만 이제 서류를 보고 이제 면접까지 이제 두 명이 올라온 거예요, 새내기가.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댄스 동아리 왜 지원하셨어요? A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라고 했더니 A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네,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춤을 좋아했었어요. 춤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지금 지금 동아리가 굉장히 학교에서 유명하더라고요. 댄스 동아리가 있으면 좀 멋들어질 것 같고 되게 으쓱으쓱 할 것 같아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댄스 동아리 춤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댄스 동아리 들어가서 춤도 제대로 배워보고 좀 배우고 성장해가지고 멋들어지게 댄스 쳐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A라는 친구예요. 다음에 B라는 친구를 이제 물어봤어요. 똑같이. 우리 댄스 동아리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B라는 친구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사실 와킹 댄스를 좀 댄스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때 제가 댄싱 팀, 와킹 댄스 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전국 고등학교 댄스 대회에서 와킹으로 1 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제 친구가 지금 현재 댄스 동아리에 지금 2 학년 댄스 동아리에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킹이 되게 약하고 요즘 와킹 댄서를 되게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내가 그러면 이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만약에 이 댄스 동아리에 합격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익혔던 와킹 댄스의 진수를 한번 열심히 더 갈고 닦고, 그다음에 그걸 더 뽐내서 대학교에서도 한번 대학 연합 대회에서도 1등 한번 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벌써 20명 들어왔는데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에요. 누구 뽑을 거예요? 지원 동기 듣고. 누가 더 좋아요? A, B.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까? 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 참 당연히 여러분 B가 더 낫죠? 왜 그런지 말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A라는 친구는 무슨 얘기를 했죠? 지금 그 동아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뽑아 먹으려고만 해요. 그렇죠? 나 거기 가서 많이 배워 가지고 댄스 되게 잘 추고 싶고 니네 동아리 되게 좋고 유명하더만.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거야라고 A라는 사람은 했고요. 자, B라는 친구는 뭐라 그랬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좋아해. 니네 지금 상황이 딱 와킹이 필요하더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고 나 들어가면은 한번 진짜 옛날처럼 내가 막 기여해 가지고 1등 한번 만들고 싶어, 대학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선 A라는 사람은 뽑아 먹고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B라는 친구는 자기가 이미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니네가 딱 필요하는 사람이 바로 나고, 나 그거 발휘해 가지고 한번 성과 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B한테 눈이 가겠죠. 그쵸? A라는 친구도 나쁘진 않지만 B라는 친구한테 일단 마음이 갈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필요하던 바로 너잖아요. 이해되세요? 지원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네, 지원 동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위에 써놨는데, 지원 동기는요, 평가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어떤 걸 기여할 수 있게 지원했느냐라고 바꿔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엉뚱하게 무슨 성장하겠다, 배우겠다, 뭐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상한 얘기들 해놓습니다. 아니면 회사 자랑만 잔뜩 써놓고서 야, 니네 회사 진짜 잘 나가, 1등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지원해. 이런 아까 A 같은 애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B라고 쓴 친구를 만약에 그 평가자가 보면 A는 바로 버려지고요. B라는 친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지원 동기의 핵심. 제가 동아리 예시를 들었는데 감 오세요? 예, 답변 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서술하는지, 이게 핵심이고요.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서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도입부로 쓸 게 인연서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지원 동기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고 썼지, 우리 회사를 왜 썼지,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평가자들의 궁금증은. 그러면 인연이 있으면 내가 인연이 있어서 썼어요. 그리고 인연을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됐고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역량이 여기서 발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썼어요. 요런 플로우로 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인연서를 쓸 때는요, 여러분들 요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원회사의 인턴십을 수행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 동기. 굉장히 차별화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삼성 문항 봅시다. 삼성의 1번 문항을 보면 삼성을 선택한 이유와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쓰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지원 동기와 포부가 같이 들어있는데 앞쪽에는 이제 지원 동기란 말이죠. 삼성을 선택한 이유. 그러면 제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전자라고 합시다.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삼성전자에서 인턴십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케팅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맡았던 품목인 어떤 것들을 저희 현직자분과 어떻게 해서 막 했더니 이게 막 매출이 늘고 하면서 와, 내가 진짜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인턴십이 아니라 정규직이 돼가지고 이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인턴십 이후에 뭐 리서치 능력도 키우고 마케팅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역량을 키워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삼성 그 마케팅의 목표인 인턴할 때 들었던 목표인 이걸 한번 이루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차별화되죠. 남들이 쫓아 못하는 지원 동기예요. 그죠? 자,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지원 회사의 서포터즈 홍보단, 기자단 홍보단, 공모전 등 대외 활동한 이야기를 소스로 하는 지원 동기예요. 자, 발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삼성으로 해 봅시다. 제가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는 바로 삼성과의 첫 인연이었던 대학교 1학년 시절 삼성 드림 클래스라는 삼성그룹에서 진행하는 봉사 동아리를 봉사 교육 봉사를 하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 봉사를 하면서 저희를 관리해 주셨던 삼성 그 직원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삼성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깨달았고 그때부터 제가 삼성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티브는 계기, 동기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역량을 갖춰서 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도 살짝 건드려 주는 거예요. 포부 문항이 따로 있지만 여기서 살짝만.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다른 그런 뭐 이런 인연이 없다면 인연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채용 설명회, 채용 면담 혹은 입사 선배와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어떤 대학이나 요즘에는 뭐 그냥 회사에서 그냥 온라인으로도 하기도 해요. 뭐 채용 설명회, 채용 면담 아니면 선배와의 만남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뭐 그런 걸 쫓아다녀.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뭔가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써도 되게 좋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혹시 동아리나 학교한 친구들 보면 동아리 설명회, 학회 설명회 이런 거 하면서 뭐 거리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3-4개 친구가 와 가지고 막 물어보더니 여기 너무 좋네요." 하고선 저 나중에 지원할게요." 하고선 그 얘기가 지원서에 써 있는 거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돈과 시간을 써서 이렇게 설명회나 면담이나 선배와의 만남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임팩트를 얻어서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갖게 됐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게 요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그런 게 딱 마침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기여하려고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풀어내는 겁니다. 혹은 요런 것도 좋죠. 지원 회사로 인한 도움, 혜택을 바탕으로 한 지원 동기예요. 예를 들면 계속 삼성으로 한번 갑시다. 삼성 장학재단에서 내가 장학금을 받은 거야. 대학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걸 갚고 싶은 거예요. 너무 돌려주고 싶어. 너무 고마워. 근데 일을 해서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삼성을 지원하게 됐고 그거기 위해서 이런 역량을 키워서 이런 인재가 되고 싶은 거야, 삼성에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잡는 거예요. 시작점은 2년설로 하면 임팩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체험 매장에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 지점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의 방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혹은 현대자동차를 쓴다. 그러면 어디 가야죠? 일산에 가면요. 여러분들 모터 스튜디오 있어요. 거기 가서 뭔가 본인이 느낀 것들, 체험한 것들을 잘 풀어내면서 그걸 시작점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지원 동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봤던 자동차가 이러이런데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한 게 상품 기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실제로 모빌리티 쪽에서 이런 커리어를 쌓아서 이런 게 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뭐 모터 스튜디오에서 봤던 이 감명을 이제 현장에서 한번 느끼고 기여해 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혹은 요거 한때 유행하던 건데 여러분들 너무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요런 방법도 괜찮아요. 직접 발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그 사옥이 있을 거예요. 거기 1 층에 보면은 막 담배 피는 그런 휴게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을 좀 던져 가지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요. 그걸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면접까지 혹시 가게 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소개서에 풀어내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돼서 진짜로 이 직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쉬시는 1층 거기서 이걸 했는데 이걸 자소서에 쓰는 거예요. 임팩트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고요. 혹은 제품군 사용인데 이거 되게 조심해서 써야 돼요. 제가 지금 합격한 케이스는 제가 옛날에 지도했던 친구인데 옛날에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선물 받았던 생일 선물이 데상트라는 일본 그 스포츠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야구 글러브였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야구를 취미로 시작을 해서 대학 가서도 야구부 주장이 됐는데 여전히 내 왼손에는 야구 글러브가 데상트게 껴있는 거죠. 그래서 데상트라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니 이런 곳에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마케팅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블라블라 인제 썰을 푸는 거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2년설을 기반으로 지원 동기를 도입을 하면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차별화된 인연이 있는 상태에서 요런 것들을 쓰면 좋고요. 월스트 사례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건 안 되는 거야. 교환학생을 갔더니만 우와, 현대자동차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국뽕이 올라왔어. 그래서 나 현대자동차, 나 한국 사람. 그래서 나 지원했어요. 뭐 이런 거 되게 자기적이죠. 이건 거짓말 같잖아.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광고에서 뭔가 이렇게 이 광고가 막 감명 깊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썼어요. 이것도 별로야. 그리고 이거 자취생인데 매일 햇반을 먹다 보니까 CJ제일제당에 햇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팩트면 괜찮아요. 그래서 막 햇반 즉석밥 블로그를 하고 거기 보고 매니아층이 돼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단순한 체험 가지고는 역시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이런 식으로 인연설로 쓰는 법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도입을. 자, 그런 다음에 인연설로 도입을 하거나 이제 인연이 대부분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인연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든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건데 기업 분석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만 기업 분석법이라는 이걸 활용을 해서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회사 소개서가 되게 쓰면 안 돼요. 그냥 회사 막 자랑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댄스 동아리에 A라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할 땐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그 산업군의 상황을 분석을 하세요. 플레이어들의 상황. 그래서 이 기업 분석법을 쓰려면 반드시 산업기업 직무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산업기업 분석. 그래서 산업에서 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지금 몇 등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그런 경쟁자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계속 환경이 되게 좋아. 그리고 막 1등을 막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1등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특히나 내가 지원한 직무가 그 1등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역량을 이걸 통해서 갖췄고 하면서 살짝 직무를 MSG를 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이 좋다 하면 강화하겠다 하면서 역량이랑 연결, 혹은 환경이 나빠. 지금 니네 막 계속 위협을 받고 있고 막 2등이 되고 있고 3등이 되고 있어. 그럴 땐 내가 구원투수로 나서겠다. 내가 가서 돕겠다. 왜냐? 내가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 동기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원 동기는 왜 지원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거꾸로 약간 꼬아서 해석해야지 여러분들이 청자한테 매력 있는 자소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월스트 사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요런 거는 회사 소개서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요런 식. 회사가 요즘에 요런 걸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장점이나 성과를 막 나열한 다음에 난 너무 좋고 그래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합니다. 요런 구조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베스트는 어떠냐? 나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거죠. 지금 회사가 요런 상황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내 견해와 내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나만의 분석. 그래야 회사 속에서가 안 돼. 제가 샘플 이따 보여줄게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이제 요런 상황에서 회사의 특징에서 매력을 느꼈자면 이거고, 회사의 현재 경쟁 도전 상황에서는 뭐 필요한 전략과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요런 거다. 내 의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략이랑 포인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다 하면서 살짝 직무 역량 언급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좋은 기업 분석을 통한 자소서가 돼요.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티켓몬스터라고 아시죠? 최초의 이커머스예요. 지금 쿠팡이 거의 그냥 꽉 잡았지만, 사실 티켓몬스터가, 초창기 티켓몬스터는 굉장히 귀엽고, 몬스터가 막 있고, 그리고 막, 이커머스 들어가서 막 게임도 하고, 이런 걸 되게 잘 밀어냈어요. 딜도 되게 특가 딜 많이 띄우고, 그래서 약간 놀이터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차용한 거죠. 자, 그래서 지원 동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티켓몬스터 MD 직무를 쓴다 하면은 소제목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팀원을 이커머스 게임 놀이터로 하고 요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환경 분석하고 나만의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내가 매력을 느꼈던 점을 살짝 언급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원 동기 괜찮나 안 괜찮나? 이커머스 시장은 많은 언론에서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팀원은 국내 최초의 이커머스답게 12.12딜, 펄스데이딜 등 다양한 딜과 마케팅 이벤트를 전개하며 이 극심한 경쟁을 잘 버티고 최근 실제 매출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팀원의 공격적이고 남다른 이벤트와 딜을 보면서 경쟁사인 C사, 쿠팡이겠죠? 쿠팡이 물류에 집중하여 매출을 거대화하는 전략과 다른 매력을 보았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이벤트를 체험하는 놀이터 같은 곳, 바로 재미를 주는 이커머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재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팀원에 지원했습니다. 자, 지원 동기 보이죠?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의 극심한 경쟁과 도전 속에서 팀원만의 재미를 주는 딜과 이벤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딜과 이벤트를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MD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딜과 이벤트를 직접 만들어 경쟁사와 다른 팀원이 재미를 주는 곳이라는 컨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실제로 대학 시절 작은 쇼핑몰을 창업하고 패션 트렌드를 읽어내어 직접 동대문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대학생만의 패션 아이템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포기했지만 그때 제가 가장 잘한 것이 바로 협상과 딜 만들기, 판매 이벤트 기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MD가 하는 거잖아. 이걸 여기서 언급하죠. 마무리는 포부로 양념 쳐주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 다 쌓아왔던 MD로서의 역량으로 팀원을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온라인 놀이터, 요거 수미상관이죠. 온라인 놀이터처럼 즐거운 체험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싶습니다. 이런 기업은 현재 이커머스 중 팀원이 유일합니다. 소비자에게 재미를 주는 곳, 팀원에서 저와 회사의 성장을 함께 이뤄보고 싶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써도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지원동기 쓸 때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환경 분석하고 경쟁 상황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내 역량이랑 엮어서 쓰는 방법도 꽤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요. 1번, 2번 쓰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빨리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막 가고 싶은 회사는 아닌데 일단 지원은 해보고 싶어. 그러면 가치관을 가지고 풀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가치관은 이거다. 혹은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거다. 근데 니네가 딱 맞더라. 왜냐면 니네는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기준이 있지 않냐. 사실 내가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생긴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거에 너희가 딱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고리 잡아가면서 서술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죠. 자, 내 직업 선택 가치관이나 혹은 기준을 보고 회사의 방향성과 연결해서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자, 쓰기는 쉬운데 매력도는 좀 떨어져요. 좀 가고 싶은 회사라면 1, 2번을 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플로우는 이렇게 돼요. 나의 직업 선택 이야기, 기준 이야기, 그 기준을 가지게 된 계기, 이거는 분량에 따라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그 다음에 지원 기업이 그 기준에 어울리는 이유와 근거, 그 가치관을 지원 기업을 통해 이루고 내가 기여할 부분 언급하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지원 동기는 기여할 부분입니다. 기여할 부분.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문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현차나 아모레퍼시픽이 뭐 최근에는 조금 문항의 변화가 계열사마다 좀 다른데 현차 같은 경우에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 데를 기술해 주세요. 이런 문제나 아모레퍼시픽의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왜 그 기준에 아모레퍼시픽이 적합한지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이런 플로우를 따라가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요건 월스트 사례예요. 저는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빵빵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중국 시장에서 빵빵 퍼센트 성장하고 블라블라블라 하면 이게 뭐죠? 나 중심의 서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회사 소개서가 됩니다. 자기 소개서가 아니라. 이건 안 돼요. 이건 월스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나부터 시작하죠. 저는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성장한다는 걸 느낄 때 희열을 느끼며 즐겁게 활동하는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당시 FCSG라는 그런 축구부를 만들고 부원들과 함께 매일 운동을 하며 그게 키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장하는 조직에서 일한다면 피곤도 모르고 일해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짜고 조직을 키우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희열이 느껴졌을 때입니다. 이제 나와 회사가 성장하는 희열을 아모레퍼시픽에서 느끼고 싶습니다. 제게 이런 희열을 안겨주는 아모레퍼시픽의 성장을 느낀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중국 칭화대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 당시 중국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막 블라블라 하면서 막 성장 얘기를 막 쓰겠죠. 이런 식의 나의 주관, 아시죠? 나의 주관, 그리고 나의 이야기, 내가 왜 그런 걸 형성했는지 나를 중심으로 서서 하시면 이것도 꽤 파워풀한 지원 동기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공공기관을 쓰실 때는요. 여러분들 공공기관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 직무 중심으로 직무 역량을 건드리면서 기업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순환보직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공공기관을 쓸 때는 공공기관은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야.
금융감독원이 하는 건 뭐죠? 금융시장 감독을 하고 뭐 피싱이나 보이스 피싱이나 파밍 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원 동기를 그렇게 쓰는 거죠. 제가 금융감독원에 지원한 이유는 제 친인척인 큰아버지가 이거 실제여야 돼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의 위험에 빠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화가 났고 제가 경제학도로서 이런 금융시장에서 이런 정말 불합리한 그런 나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 큰아버지를 통해서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금융감독원에 지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그래서 입사하기 위해서 저는 하면서 이제 역량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지원 동기를 쓰는 거예요. 공공기관 만들어진 이유를 가지고. 자, 다음에 이제 B2B 기업 있죠. 여러분들이 B2B 기업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지원 동기 쓸 때. 왜냐면 정보가 없거든. B2B는. B2B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기업의 고객이 이렇게 우리 같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대원강업이라든지 아니면 셰플러 코리아 같은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전형적인 B2B 회사인데 대원강업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예요. 강판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셰플러 코리아는 이제 기계에 들어가는 베어링 있죠. 볼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 당연히. 근데 그들도 알아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모를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무에 집중을 하세요. 직무 중심으로 좀 썰을 푸시고 여기는 약간은 회사 소개를 해도 돼. 왜냐면 좀 조사했던 티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보 없는 B2B는요. B2B의 특징과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는 직무 위주의 서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산업이 좀 색깔이 센 데가 있어요. 게임 산업이나 뷰티 산업이 좀 그런데 그런 쪽은 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매니아라면 뭐 게임 매니아라든지 아니면 뷰티 쪽 매니아라든지 그렇다면 그런 썰을 풀어주면서 지원 동기를 푸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 정규직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는 법 여러분들 조금 이해될까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써보세요. 자, 그렇고 한번 인턴십 지원 동기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는 뭐 인턴십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좀 정규직이랑 체험형 인턴십, 그다음에 전환형 인턴십을 동시에 같이 쓰는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전환형은 어차피 정규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를. 그런데 체험형은요. 체험형을 왜 여러분들 뽑을까요? 기업에서. 딱 한마디예요. 그냥 일 시키려고. 비용 줄이면서 일 시키려고 허드렛 일. 정규직 시키기엔 좀 애매한 일들 체험형 인턴 뽑아가지고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그 일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 일 잘하는 사람 뽑을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뭐 그 친구를 교육을 시키고 성장시킬 의도는 1도 없어요. 그냥 일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월스트 사례가 뭐냐면 이게 정규직도 이렇게 쓰는 친구 있는데 학교도 아닌데 지원 동기에다 배우겠다, 성장하겠다 이렇게 써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다른 회사 가려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키워놓으면 다른 회사 가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는 뭐냐면요. 모든 그런 지원 동기나 회사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부가 있을 거고 테이크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회사 생활을 통해서. 그럴 때 지원 동기에선 반드시 기부가 드러나야 돼요. 테이크는 나중에 조금만 언급돼야 돼. 왜냐면 아까처럼 A라는 친구처럼 뽑아먹는 애 같다니까. 아셨죠? 그래서 내가 관심 갖고 성장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 요거를 인턴 했을 때 쓰긴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기부를 중심으로 좀 써주면 훨씬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 인턴 지원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인턴 지원 공고를 보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되게 자세히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카드 뉴스 제작, SNS 관리, 리서치, 번역 막 이런 게 써 있어. 그러면 직무 중심으로 일을 잘한다는 느낌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서 이런 거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지원 동기 한번 제가 강의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중간에 나가실 거면 만족도 설문 좀 해주고 나가세요. 채팅창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 고정 메시지라도 있으니까 만족도 설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날 때도 저 그거 하나 보는 재미로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브런치 스토리 주소인데 요거 보시면
이거 제가 지금 오늘 예시 들은 게 웬만한 거 다 들어있어요. 쓰는 법도 글로 다 써놨거든요. 보시고요. 블로그도 들어오시면 이런 거 좀 정리해놨습니다. 최성욱의 취업톡이라는 블로그에 오늘 그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쓰는 법 해놨고요. 또 오늘은 강의를 좀 업데이트해서 했지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제가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했던 것보다. 그래서 오늘 거 보시고요. 다른 문항들은 제가 지금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기소개서 재생 목록. 유튜브에 보시면 그거 한번 그 문항별 서술법 정주행하시면 감이 싹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강의편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